경기도 외곽 산 중턱에 자리한 보병부대.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온 병사들의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생활관. 20명의 병사들이 생활하는 이곳은 온통 축축한 땀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마저 흐릿했어요. 벽에는 부대 훈련 일정표와 계급장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얼룩진 종이들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침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9. 다른 병사들보다 6살이나 많은 그는 이 생활관에서 가장 어색한 존재였어요.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입대한 그에게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학 교재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군복 소매를 끝까지 내려 팔뚝을 가리고 있는 현우. 소매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멍든 자국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야, 강현우. 신태호 상병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23, 계급은 상병이지만 이곳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키 175cm의 탄탄한 체격, 언제나 비죽거리는 입꼬리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생활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병사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현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책을 읽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펴며 신태호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그 여자 왔던데? 그 여자. 신태호는 언제나 현우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도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표현 자체에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 끝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면회 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참 특이하던데 뭐 하는 애야? 신태호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군화를 신은 발걸음이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어요.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수 일병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킥킥거렸어요. 21살의 그는 신태호에게 아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상병님, 저 여자 진짜 이상해요. 매번 정장 입고 오고 화장도 완전 진하고. 진하다고? 나는 오히려 너무 밋밋하던데.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더 수상하다니까.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니까. 신태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군화 소리가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밤에 일하는 여자들 말이야. 그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긴장한 듯 현우와 신태호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현우는 책을 덮고 신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현우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야, 대답은 해야지. 여자친구 뭐 하는 애냐고? 신태호가 현우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현우를 덮었어요. 압박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현우의 목소리는 바닥에 깔릴 듯 작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사? 어떤 회사? 술집도 회사지 뭐. 생활관에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수와 다른 병사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누군가는 침상을 발로 차며 웃음을 표현했습니다. 신태호는 더욱 기세가 올랐어요. 야, 진짜로 술 팔고 웃음 파는 년 아니야? 분위기가 딱 그런데?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대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왜 화났어? 사실이라서? 신태호가 현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장난스러운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구석, 창가 침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임주성 일병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22살 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는 다른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느다란 체격의 섬세한 얼굴, 언제나 조용했던 그였어요. 그만해요. 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거든요. 신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만하라고요. 너무해요. 주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 너도 후임 주제에 선임한테 반말이야? 신태호가 주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생활관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주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상 모서리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작은 물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뭘 쥐고 있어? 신태호가 주성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주성이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숨겨?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주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어요. 당직병이 들어왔습니다. 외박 나가는 사람 점호 받으러 나와. 분위기가 순간 흩어졌습니다. 신태호는 주성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괜찮겠어? 형,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주성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막아야 해요. 현우가 주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다칠까봐 걱정돼. 괜찮아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신태호의 조롱을 듣는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가장 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침상에서 뒤척이는 현우. 옆 침상에서는 주성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시 토요일 오후. 부대 곳곳에는 주말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면회실 앞은 병사들과 간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 또 왔네. 신태호가 면회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현우를 괴롭힌 후의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윤지수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깔끔한 회색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저 여자 진짜 뭐야? 공무원이야? 김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면회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확실히. 매번 정장 입고 오는 거 보면 뭔가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무표정이야? 면회 온 사람 같지 않아.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태호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현우를 충분히 괴롭혔으니 이제는 직접 그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야, 직접 물어보자. 뭐요? 김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뭐 하는 앤지. 신태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전부였고 자신이 상급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준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괜찮을까요? 김민수가 주저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여기서 누가 제일 위야? 신태호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상병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현우가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더욱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신태호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거든요. 신태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심지어 몇몇 간부들까지 뒤따라왔어요. 면회실의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보통은 조용한 곳인데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윤지수는 현우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주변의 시선들을 감지하며 금세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관찰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힘들지? 지수가 현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현우의 상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현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신태호가 윤지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만만했어요. 군화 뒤꿈치가 바닥을 세게 찍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신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겨울 바람 같은 차가움이었어요. 그 질문이 군 기강에 적합한가요? 신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보통은 당황하거나 주눅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증으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인가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분명했어요. 최정우 대위를 비롯한 간부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면회객이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신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간부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정장 입고 오시니까요. 혹시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혹시 밤에 일하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상병님, 그만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수가 현우의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안정감을 주었어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앉아. 현우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윤지수는 신태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병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태호가 가슴을 펴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신태호입니다. 부대는 이중대 3소대입니다. 윤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는데 사용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신태호 상병, 이중대 3소대. 그녀가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면회실에 명확하게 들렸어요. 기억해두겠습니다. 신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현우 일병의 여자친구 윤지수입니다. 그리고 윤지수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윤지수의 손이 지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어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하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군관계자 전용 신분증이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문양이 새겨진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는 그 카드였어요. 신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최정우 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수 대위.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치 강철 같은 목소리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입니다. 그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 기무사. 그 이름만으로도 군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무사는 군 내부의 감찰과 정보를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정우 대위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무사 출신이라고? 심장이 급격히 빨라지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감찰을 당한 장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직 해임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전역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군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아, 예. 그쪽이셨군요. 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급은 같은 대위였지만 지금 이 순간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무사라는 이름 앞에서는 계급이 무의미했습니다. 신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무사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간부들의 반응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술 팔고 웃음 파는 년 밤에 일하는 여자 분위기가 딱 그런데 모든 말들이 녹음기에 담기듯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윤지수 대위님. 최정우가 어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경례 자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감찰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서린 상처와 절망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해온 흔적들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약해서.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윤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깊고 차가운 분노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감찰 목적이냐고 물으셨는데 윤지수가 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어요. 지금은 사적인 면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신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신태호는 마치 쥐가 뱀을 만난 것처럼 움츠러들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신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주성이 면회실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대위님. 주성이 윤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이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윤지수가 주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든 녹음기를 보았어요. 작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일주일 동안 녹음한 겁니다. 주성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강현우 일병을 괴롭히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요. 면회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절망적인 정적이었어요. 신태호는 주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설마. 네. 다 녹음했어요. 주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였어요. 가혹행위, 성희롱, 금품 갈취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윤지수가 녹음기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태호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직업적인 차가움이었어요.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 한마디에 최정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임주성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존나 다르던데 뭐 하는 애야? 밤에 일하는. 술 팔고 웃음 파는 년 아니야? 신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웃음소리, 조롱하는 말들까지 모두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신태호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신태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라서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주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혹행위 부분도 있고 금품 갈취하는 것도 녹음되어 있어요. 주성이 녹음기를 조작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더욱 생생한 증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강현우. 오늘 PX에서 뭐 사올 거야? 별로 살 게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와. 초콜릿이랑 음료수. 돈은? 돈을 왜 달라고 해? 후임이 선임 것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명백한 금품 갈취였습니다.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와 신태호의 당당한 톤이 대조되어 더욱 생생했어요. 녹음의 음질이 너무 선명해서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야, 강현우. 세면장에서 뭐 하냐? 빨리 안 나와? 곧 나갑니다. 곧. 선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지라고 말해. 당장 나와.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현우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신태호의 비웃음 소리까지. 윤지수가 녹음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정우, 대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공적인 감찰관의 눈빛이었어요. 중대장님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나요? 최정우의 목이 마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아,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몰랐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윤지수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지휘관의 기본 의무는 부하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셨다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최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위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만약은 없습니다.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은색 휴대폰이었는데 화면에는 여러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대위님, 제발. 최정우가 간청했지만 윤지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다. 감찰 요청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신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봐달라고요? 윤지수가 신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차가운 정의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을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해보세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현우야. 윤지수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노, 절망, 무력감, 그리고 이제야 느끼는 해방감까지. 고마워. 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윤지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주성이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다른 파일들도 더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녹음했거든요. 수고했어요. 윤지수가 주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주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윤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조사팀이 이곳에 올 예정입니다. 최정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신태호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윤지수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군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민수를 비롯한 다른 병사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도 녹음 파일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희는 그냥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지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방관도 공범입니다.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윤지수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조사팀이었어요. 차량 번호판에는 특수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계병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조사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 특유의 절도감이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기 어려웠지만 분위기 자체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어요.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마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신태호 상병, 즉시 조사실로 나오십시오. 조사관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명령이었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신태호는 다리에 힘이 빠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사실은 부대 본부 건물 2층에 마련되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테이블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어요. 앉으세요.
조사관이 신태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신태호 상병. 군번 21-7623만 4589. 네, 맞습니다. 신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이 말라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임주성이 제공한 그 녹음기였어요. 작지만 모든 증거가 담긴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신태호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술 팔고 웃음 파는 년 아니야? 분위기가 딱 그런데? 신태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있자니 얼마나 악독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저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으니 끔찍했습니다. 가혹행위, 명예훼손, 성희롱, 금품 갈취.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단어씩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태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사실과 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그리고 군 기강문란. 이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신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들이었어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현우가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하면서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부당함을 막고 싶어서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신태호 상병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단순한 선후임 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면 PX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돈은 제가 내고요. 거부하면 얼차려를 시켰어요. 조사관이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성희롱 수준의 발언들이었어요. 직업을 추측하면서 모독하는 말들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약자였던 게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후임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도 보고만 있었어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증언이 있어야 군 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별도 조사실에서는 임주성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형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주성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어떻게 녹음할 생각을 하셨나요?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서 소리에 민감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성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지켜주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먼저였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최정우 대위는 별도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어요. 부하들 간의 괴롭힘을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다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 선후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후임 관계와 가혹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방기하신 겁니다. 최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2주일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대 내 대회의실이 임시 법정으로 꾸며졌어요. 평소에는 교육이나 회의에 사용되던 공간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군법관 3명이 심판석에 앉았습니다. 가운데는 군법원장인 대령, 양쪽에는 소령과 중령이 자리했어요.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신태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단정히 입었지만 얼굴은 지난 2주간의 스트레스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현우와 임주성, 그리고 부대의 다른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고 신태호 상병. 군법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웅장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가혹행위, 명예훼손, 성희롱,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관이 일어섰어요. 군 검찰관 제복을 입은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지속적으로 부하 병사를 괴롭혔으며 특히 피해자의 연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면회실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욱 선명했어요. 술 팔고 웃음 파는 년 아니야? 밤에 일하는 여자들 말이야. 신태호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배심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그의 연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군기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후임 관계의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였습니다. 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다가 입대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현우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저에게 한 일들은 단순한 군대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범죄입니다. 현우가 신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었어요. 임주성도 증언했습니다. 음악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 알고 있어요. 주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신태호 상병이 한 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어요. 녹음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군법관이 물었습니다. 현우 형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성이 계속 말했어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정우 대위는 별도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부하들의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법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군 조직에서 지휘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단순히 모르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최정우는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괴롭힘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군법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신태호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검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표출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군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30분 후 군법원장이 일어섰습니다. 피고 신태호 상병. 신태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명예훼손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신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군 생활은 끝났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최정우 대위는 직무유기로 보직, 해임 및 중징계 처분합니다. 최정우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군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군 전체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군법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한 달 후 부대에는 전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영훈 대위가 강당 연단에 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부대에서 주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강당에 앉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어요. 군대라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신태호 사건 이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혹행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선후임 관계는 존중과 배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당 뒤쪽에 앉은 현우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바뀌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고함을 각 생활관마다 설치했습니다. 김 대위가 계속 설명했어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외부 기관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임주성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 대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복은 더 큰 범죄입니다. 즉시 감찰단이 투입되고 해당자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우는 새로운 생활관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새로 들어온 신병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졌어. 많이. 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 현우가 신병에게 조언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참지 마. 임주성은 부대 내 인권 모니터링 요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부대 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주성아, 고생 많다. 현우가 주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주성이 대답했어요. 음악하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내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형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준 덕분에.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진정한 동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윤지수는 군 본부에서 인권 전담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대위님, 이번 사건이 전군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은 변화입니다. 윤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전군으로 확산되어야 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인 감찰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 시스템도 더 체계화할 거예요. 윤지수의 눈에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은 군대를. 석 달 후 부대 근처의 작은 카페.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현우와 윤지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군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외박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로스쿨 합격 축하해. 윤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지켜줬네.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야.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 함께 옳은 일을 하는 것.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해. 정말? 윤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계속 함께 해결해 나가자. 좋아. 나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일할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대가 보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더 따뜻한 곳이 된 부대가. 처음에는 그냥 사랑을 지키려고 했는데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 건 사랑보다 더 큰 일이었네. 정의였지.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현우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너랑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너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참고만 있었을 거야. 아니야. 너도 충분히 용기 있었어. 그 용기가 주성이한테도 전해진 거고. 주성이 요즘 어때? 부대에서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후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대. 현우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맞아.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두 사람의 손이 더 꽉 맞닿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 하지만 희망이 보여.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야.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카페 안이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바꾼 거야. 현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 작은 부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야.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야. 현우가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지금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우의 변호사 꿈, 지수의 군 인권 개선 계획,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끝까지 함께하자. 현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지수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잖아.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임주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 오늘 신병 교육에서 인권 교육했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바뀌고 있어요. 현우가 메시지를 지수에게 보여줬어요. 와, 정말 바뀌고 있어. 응. 우리가 만든 변화야.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멀리서 부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곳이 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곳이 된 그곳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어.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더욱 꽉 맞닿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먼 훗날 현우가 변호사가 되어 군 인권 사건을 담당하고 지수가 군 인권 정책을 만들어갈 때 그들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정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